제16회 타곤의 공포 정치를 표현한 장면에서 단역인 아역 배우는 진짜 무서운 듯 공포에 질린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아역이 없이도 충분히 공포를 보여줄 수 있는 장면에서 아역 배우에게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는 연기가 꼭 필요했는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포에 저항할 것인가, 공포에 굴복해 자신이 공포에 합류할 것인가에 대한 화두, 약하고 멍청한 게 죄라는 제16회 마지막의 메시지, 뜬금없이 잔인한 장면 등을 고려하면 15세 이상 관람가 A급 드라마가 아닌 청소년 관람 불가 B급 드라마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제16회. 공연 읽어주는 기자 천사옥입니다. 난 왜 저항하지 못했나? 상처받지 마라. 취향일 뿐이다. 심리학 책 2권의 저자이고 전자신문 계열사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 문화예술 담당 기자입니다. 공연 읽어주는 기자 드라마 리뷰 77번째 시간은 아스달 연대기 제16회 리뷰 불안감과 공포감, 타곤의 공포정치 표현을 위해 아역 배우에게도 꼭 그래야만 했는가입니다. 장동건 배우가 타곤 역입니다. 리뷰 포인트 1. 타곤의 공포정치, 사야의 공포정치, 불안감과 공포감.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제16회는 타곤의 공포정치가 펼쳐졌는데 사야는 타곤의 방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사야의 공포정치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전 회차에서도 불안감과 공포감을 계속 가져왔던 아스달 연대기는 공포정치를 보여주면서 공포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송중기 배우가 사야 및 은섬의 1인 2역입니다. 불안감과 공포감은 비슷한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다른 디테일과 성격을 가진 감정입니다. 불안감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아서 마음이 편하지 않고 조마조마한 느낌이고, 공포감은 특정한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 극렬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두려움입니다. 즉, 불안감은 일어나기 전의 감정이고 공포감은 실제로 마주쳤을 때의 감정입니다.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의 불안감은 주로 어두운 장면을 계속 보여주면서 만드는데 갑자기 잔인한 장면을 보여주면서 공포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제16회 방송에서는 불안감과 공포감을 표현하면서 단역인 아역 배우들의 모습을 부각했는데 꼭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아스달 연대기다운 뜬금없는 잔인함이라고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아스달 연대기 제16회에서 아역 배우는 연기가 아니라 진짜 공포에 질린 듯한 무서움을 보여줬습니다. 타곤을 비롯한 데칸의 잔인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면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 없이도 충분히 잔인함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스달 연대기의 공감 능력 부족은 반복해서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의 드라마를 만들고 싶었는데 억지로 15세 이상 관람가 드라마로 만든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드라마 촬영 후 제대로 된 보호와 해소를 해주지 않는다면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을 제작진과 매니지먼트사, 보조 출연회사, 아역 배우의 부모는 반드시 기억하고 적정하고 충분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리뷰 포인트 2. 공포에 저항할 것인가? 공포에 굴복해 자신이 공포에 합류할 것인가?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에서 와한족 출신의 전사 뭉태는 겁 많고 타고난 것이 둔하지만 힘은 센 청년이었는데 뭉태는 자신의 두려움을 공포에 대항하고 저항하는 것으로 풀지 않고 자신을 두렵게 한 공포에 스며들어 자신이 더 공포스러운 인물이 되는 것으로 회피를 했습니다. 박진 배우가 뭉태 역입니다. 공포에 저항할 것인가? 공포에 굴복해 자신이 공포에 합류할 것인가? 악인에 저항할 것인가? 악인에 굴복해 자신이 더한 악인이 될 것인가? 아스달 연대기 제16회에서 살기 위해 자신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 뭉태가 한 말이 현실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자신이 살기 위해 악과 타협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변명한 것입니다. 아스달 연대기 제16회에서 자비를 베푼 척한 타냐의 도발은 타곤과 테아라, 사야를 향한 반격의 한 방이고
와한족을 살리고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훌륭한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김지원 배우가 타냐 역, 김옥빈 배우가 태아라 역입니다. 그렇지만 타냐는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전파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실질적으로 타곤과 태아라가 결정한 단죄로부터 죄 없는 사람을 아무도 보호하지 못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권력의 맛을 봤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사야에 이어 타냐 또한 공포를 이용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리뷰 포인트 3. 칸모루, 도리는 어디 갔나? 칼, 방울, 거울이 은섬, 타냐, 사야를 가리킨다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초반에 전설 속의 말 칸모루, 도리는 은섬을 여러 차례 구했습니다. 제8회에서 은섬이 데칸의 전사들에게 붙잡혀 매질을 당하는 모습을 본 칸모르는 갑자기 나타나 약한 사내라는 말을 하고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칸모르는 아스달 연대기 시즌2라고 불리는 파트 3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은섬이 노예 역할만 하기 때문에 칸모르가 나오지 않는 것인지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지의 제6회 리뷰 제목은 칼, 방울, 거울을 의미하는 천부인은 은섬, 타냐, 사야를 뜻하는가 이었습니다. 아스달 연대기에서 무백은 칼, 방울, 거울을 상징하는 세 사람이 은섬, 타냐, 사야라는 것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박해준 배우가 무백 역입니다. 그렇지만 칼, 방울, 거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대해서는 시청자들과 본격적인 공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은섬이 왜 칼인지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졌다면 은섬의 분량이 적고 활약이 미비한 것에 대해 마음이 상한 시청자들은 더욱 너그럽게 반전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약하고 멍청한 게 죄라는 제16회 마지막의 메시지가 묘하게 여운으로 남습니다. 공연 읽어주는 기자는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 기사 사이트와 네이버 포스트,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 채널을 통해 글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라디오 고정 게스트 되고 싶은 천사욱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